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요새 가장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하실 건가요?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는 무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네. 이거는 애당초 사실은 정치적 행위라서 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기소 자체도 하면 안 됐었고 기소가 되었으면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건인데 계속된 사건이다. 결국 정체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패스트트랙의 기소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에서 그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국회 그냥 예전하고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국회는 원래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 안 됐을 경우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몇 달을 거쳐서 거의 1년여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표결하라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였는데요. 네. 이 사건 기소 이후에 국회는 상임위는 끝까지 논의하다가 정 안 될 때만 표결하는 거 아주 예외적으로만 표결을 해서 뭐 19대 국회에서는 한 4년 내내 전체 상임위에서 표결이라는 게 10건 있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건인 줄 아십니까? 22대 들어서. 우리 아마 법사위나 이런 데서 맨날 거수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외치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22대 들어와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9월 현재로 180건을 표결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정말 우리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 뭐 검찰을 해체한다든지 방통위를 해체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 통과하려면 1년 여는 토론을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요. 방통위법 폐지하는 거 15분 만에 통과시켰고요. 네. 정부조직법, 검찰청 해체법은 법사위에서 30분 만에 표결해서 뚝딱 통과했습니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검찰 기소가 정치적 기소였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은 그러니까 이제 네네. 예 말씀해 보시죠. 네네. 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걸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검찰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일단 그냥 잠깐 넘어가기 전에 네. 패스트트랙 사건이 이제 많은 네. 국민들이 그때 왜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을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법이 공수처법 설치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선거할 때마다 위성정당들 만들어서 이상한 투표용지가 막 엄청 길잖아요. 비례대표가.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상한 선거법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하고 연합공천을 해갖고 지금 진보당 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걸 만들었고 공수처는 너무 그동안 뭐 400억 썼는데 기소한 거 없었고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그 법안을 넉 달도 안 됐는데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루에 2명씩 의원을 바꿔친 겁니다. 마음대로 의원들을 다 자르고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한 거라서 저희가 위헌 위법을 얘기하면서 저항을 했었던 거고 네. 오히려 민주당이 과잉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었던 그 사건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검찰 항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검찰이 곤혹스러운 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거를 항소
하자니 그렇고 항소 포기하자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사건으로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기소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보고 재판 오래 했다는데 피고인 숫자 더 적은 민주당 의원님들 아직 재판 안 끝나서 이제 곧 구형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거 부분도 나중에 항소 여부가 문제될 텐데 이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적으로 판단하는지요. 네. 자, 유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분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의원직 상실령을 이제 피하셨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사건은 저희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의원을 하루에 2번씩 바꿔친 거에 대해서 비록 5대4로 그거는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판단한 재판관들도 있었지만 4명의 재판관들이 이거는 국회법상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무죄 선고가 맞다. 여러 가지 저희는 저항을 했고 소극적인 저항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참작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판결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 곳에서 이제 인터뷰하거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 지금 이번 그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는 대다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서 의원직 상실령을 피하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으로서는 뭐 이 역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조금 자제한 판단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두 그 사건 기소된 이후에 국민들에게 다시 선택을 받았다는 점,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막 어마어마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요. 그 최이배 의원실에 이제 의원들이 처음에 가서 네. 다 아시다시피 한 2-3시간 마술도 하면서 막 그 당시 민경욱 의원님이 마술을 잘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를 꼭 해야 되냐 하면서 서로들 처음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대화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네. 뭐 일종의 감금이다, 뭐 소파로 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최이배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이배 의원도 이제 그 당시 보면 보좌진들하고 막 카톡하면서 이 언론을 어디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데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치 행위인데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켰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네. 우리 의원들이 이 노트북에다가 피켓 구호를 썼다고 국회 경위를 오라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갖고요. 그 피켓을 띄어갑니다. 회의 방해라고. 근데 네. 같은 시간에 민주당 상임위원장인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붙이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피켓 정도 붙이는 거는 어떤 정치행위로 이 법안, 지금의 이런 정국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할 때 왕왕 피켓을 붙이고 회의를 했는데 네. 그거조차도 못 붙이게 해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우리 발언권 안 줍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네네. 회의를 좀 부당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저희는 안 주고 민주당만 줘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래서 네. 우리가 막 부당하다 그러면 오늘 발언권 박탈합니다. 이러고 발언권을 안 줘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일까요? 저는 너무 이런 기소가 잘못돼서 이게 아주 그냥 일반화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거수기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항소 여부와 함께 제일 지금 의원님 많이 질문 받으시는 게
서울시장 출마 여부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뭐 그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도 못 됐지만 법사위 간사잖아요. 우리 당에. 근데 지금 뭐 법안 나오는 거 보십시오. 뭐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아니 판검사들이 기소 잘못하고 재판 잘못하면 3심제 있고 불기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항고제도 재심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이 재판 과정 수사 과정 이런 그게 다 형사사법 시스템인데 네. 그런 거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판 소원하겠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서 인사권을 민주당이 가지겠다. 이런 거 다 뭐 영장 기각되니까 말 잘 듣는 판사 세우겠다 그러죠. 뭐 검사는 강등한다 그랬다. 이제 강등은 안 한다 그러지만 검사장들 다 바꿔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 해체하죠. 모든 시스템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거 뭐 이제 연말에 지금 얼마나 통과시킬지 네. 예의 주시해야 되고 뭐 그거 할 일 많고요. 네. 뭐 그래서 뭐 고민할 시간이 없네요, 진짜. 그렇군요. 네. 이 바쁜 와중에 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신데 네, 보도에 보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경선 시에 당신 반영 비율을 50에서 70으로 올리시기로 지금 하셨는데 올리시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결정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기획단 차원에서 결정이고요. 뭐 네.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세가 너무 약하다. 결국은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조직이고 가장 그 지역에서 민심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 당세, 우리 당원을 확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판단들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당원 숫자가 부끄럽게도 민주당 당원 숫자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뿌리 조직이 약한 것이 우리 당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화로 당세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룰이 이렇게 될 경우에 당원 모집을 계속해서 좀 더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네. 그래서 이것은 당세 확장이 아주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 자체 구성이 국민들 민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상황이라 장동혁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호 대표 아마 영장이 그때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이미 계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표시를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과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